One, two, three, four. 전국구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치 시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한 발 더 들어간 깊이 있는 분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IPTV 채널 KT 214번, SK 272번, LG 176번이나 혹은 TBS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좀 줄어도 술 취한 강도가 프로포폴을 맞은 수준이기 때문에 점점 더 박수를 세게 치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법조 출입 새로운 에이스 떠오르는 에이스 서영지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법조팀에서 검찰 출입하고 있는 서영지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인사 안 받으면 때릴 것 같아. 이거 바짝 붙이셔야 돼요. 네네. 자, 매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이번 주는 공개 방송 12월 1일 목요일이죠. 이번 주는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최강욱 변호사가 바꾸자 대한민국 유권자 단일화 운동 바꾸자 대한민국 changekorea.net 이 활동하느라고 미국 순회 공연을 합니다. 12월 30날 LA 저녁 7시 마가교회. 예. 그렇죠? 11월 30일. 11월 30일. 예. 맨날 헷갈려. 그 다음에 12월 3일. 예. 뉴욕. 맨하탄의 뉴욕 한인회관. 예. 오후 6시. 예. 12월 4일. 뉴욕 퀸스의 하크네시아 교회. 예. 저녁 6시. 자, 미국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12월 1일. 공개 방송 없으니까 또 공개 방송 온데 와갖고 방송하라고 농성하지 마시고 실수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 청와대로 물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잊지 마시고 꼭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입니다. 박근혜 퇴진 정국이긴 하지만 송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건스와 전국구 애청자분들이 함께 2016년 연말 송년회를 갖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 청담동 벙커 청담동 89-10에서 있습니다. 약간의 회비가 있을 거고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건스 게시판이나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안내인데요. 948-1519로 연락 주시고요. 공연할 때는 약 한 200명 정도 수용하고요. 식사를 함께 하게 되면 한 150명 정도 되는 공간인데, 대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국구 광고 문의도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홈페이지인 imtv.or.kr 들어오시면요. 시사정보 유료 서비스인 한줄통신이 있습니다. 매시간 서너 번씩 시사 속보를 보내주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요즘처럼 기사가 쏟아질 때는 특히 더더욱 유용하고요. 월 10,000원인데 한줄통신 신청하시고 시사 박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결혼식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싹 제거한 벙커 반값 웨딩. 반값이라고 싸구려라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품격과 만족감은 2배입니다. 개념 충만한 청담동 벙커에서 하는 하우스 웨딩. 부담은 줄이고 만족감은 2배로 높였습니다.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찬 인생을 기약하는 한 쌍의 탄생. 벙커 하우스 반값 웨딩.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주세요. 수익금은 전국구 제작과 벙커 운영에 사용됩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썼다는 거 마지막에 사족. 예. 비아그라와 탈모 방지제는 예. 정말 모르겠다. 그건 나한테 왜 샀을까? 물어봐야지. 그냥 뭐 전국구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차은택 탈모 방지제는 차은택이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차은택은 탈모 방지제를 써서는 안 되고 머리가 나는 풍성교에 가입해야지. 네이버에도 나왔잖아. 정봉주 전국구를 듣고 우리 서 기자 죽네 죽어. 풍성교에 빨리 가입했어야지. 서 기자님은 실물로 보셨나요? 차은택 씨를? 네, 저희는 아무래도 검찰 출입하니까 글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 뭐 계속 봐요. 아니 통신사나 방송사처럼 늦게까지 기다리지는 않지만은 이제 오가면서 볼 일이 있고. 그렇죠. 네. 조사받는 장면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차은택 씨가 실제로 이제 체포돼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귀국해서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가발 벗은 다음 날 예. 기자들이 눈앞에서 차은택 씨가 지나가는데 아무도 못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내다 전화해서 들어갔냐고 왜 안 들어갔냐고 했더니 알고 보니 그 분이 차은택 씨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비화도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감옥에서는 가발을 못 쓰나요? 그렇죠. 네. 일단 그 구속이 되게 되면 예. 장신구를 다 제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경 말고는 예. 떼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그거 모르고 왔을 텐데 안 됐더라고. 그렇지. 가발을 설마 벗으리라고. 네, 네. 그러니까 감옥을 제가 여러 번 살았어도 가발 쓴 사람 못 봤네. 그렇죠. 네. 참고로 감옥 안에 국회의원들이요. 돈 먹고 감옥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감옥 가면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다 염색을 하고 지내요. 네. 머리들 까매. 감옥 들어서 3개월이 지나면 하얗죠. 면회 온 사람이 놀라요. 깜짝 놀랐고 아니 김모식이 의원님 어디 가셨고 누구시죠? 그러고 물어봐요. 내가 김 의원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야. 머리가 다 허해졌어요. 그러니까 감옥 가면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제 심신이 힘들고 막 이러니까 다 외모가 망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안에서 막 운동하고 몸 만들고 화장품 바르고 이런 톡한 놈들이 있거든. 누구라고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아니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감옥 안에선 염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용 장신구 못 쓰는 거라고. 예. 염색을 못 하는데요. 저도 이게 염색 좀 한 머리거든요. 저는 염색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딱 앉아있으면 우리 같이 감옥에 있는 애들 셋이서 4시간 동안 매직으로 칠해요. 매직으로 칠해요. 그러면 진짜요? 딱 앉아있으면 4시간 동안. 아, 염색뿐인 줄 아세요. 기초 화장품 다 쓰고 수분크림 바르고. 교도소에서요. 예. 내가 그거 입 열면요. 지금 우리나라 교도관 한 30명 옷 벗어요. 교도행정의 파괴자야. 특혜 아니에요, 특혜. 특혜가 아니라 교도관들을 협박해가지고. 그 사람들 쓰는 거 다 뺏고. 예. 아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딱 앉아있으면 3명이 달라붙어갖고 매직으로 허연 부분 다 이렇게 칠해. 저는 이 교도소 있는 1년 내내 머리가 까맸어요. 독하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독하네. 그 안에서도 이뻐져갖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잖아. 몸짱으로. 예.
그 차은택이 보고 네. 그 사람이 구속된 것보다도 그 머리 벗겨진 걸 보이는 그게 게 더 치욕적인 가장 치욕적이었죠. 네, 그 이후에 취재해봤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 다음날 이제 차은택 씨의 가장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머리여가지고 그렇죠. 다음날 오전에는 이제 조사 일정도 빼주고 머리 밀고 머리를 이제 이렇게 다 가발도 밀고.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하니까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게 해달라고 해서 예. 오전에 조사를 빼고 이제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건 잘해줬어 진짜. 그래서 예. 머리를 삭발을 하게 된 거라고 양해를 구하고. 예. 예. 근데 그 양반이 이게 머리 벗겨진 여기 보면 검은검은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도 맨질맨질한 게 아니고 네. 머리가 지금 죽어가면서 빠지는 과정이야. 아, 풍성기면 3개월이면 해결되는 걸. 저는 완전히 문어머리로 봤는데 좀 있었구나. 아니요, 이 검검해요 위가. 어. 예. 사진을 또 우리는 전문가니까 예의 주셔야지. 그러면 최순실 씨도 보셨어요? 실물로? 네, 최순실 씨는 처음 이제 들어온 날 정말 한 100명 한 300명 넘게 기자들이 모였을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그때 처음 보고 이제 아침에 올 때 검찰 조사 받으러 출석할 때. 예. 예. 아, 그때마다 보세요? 그때 매일 보진 않고 이제 초반 2, 3일은 아침에 챙겼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매일 가서 챙기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예.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최순실은 없고 백발의 할머니만 나와요. 머리가 이제 흰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제. 네. 네, 네. 한 2, 3개월 지나면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란 머리가 상당히 그렇지, 이미 이제, 보이더라고요. 보이죠? 네. 흰 머리가 보이죠? 네. 안 봐도 까맣다. 비디오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병우 출석해서 째려볼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참, 잔인하게 뭐. 어떻게 예상했어요? 우병우가 오면은 네. 뭐라고 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자들이 있었나? 사실 질문을 만들면서 우병우가 네, 맞아. 지금까지 뭐 검찰에 이렇게 출석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말 없이 그렇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네. 말만 반복하다가 네. 갔었는데 우병우 수석 같은 반응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고 이제 우병우 수석을 잘 아는 저희 선배의 말에 따르면 되게 당연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그렇죠, 듯한 맞아. 예, 그거지. 그런 걸 보일 때 원래 친한 기자들한테도 그런 눈빛을 가끔 보였대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거나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라는 표정이 딱 선천성 보여서- 아나무인이기 때문에 그자는 어.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그게 말이야 뭐야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거든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원래 있어요? 예, 원래. 대학 때도? 예, 그럼. 선천성 아나무인이라니까 진짜. 선천성 하나 뭐. 근데 청와대에서도 일관됐었다고 그 주변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예. 청와대에서도 건방지다는 예. 얘기를 다른 수석들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말도 되게 조금 거칠게 하고. 말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말투가 일단 짧고 그 다음에 손바닥이 짧구나. 말투가 짧고 눈빛이 아주 불손하고. 별종이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아니 이때까지 진짜 뭐 거칠 거 없이 살았잖아요. 시험 보는 시험마다 빨리빨리 다 붙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다음에 뭐 결혼할 때 되면은 또 돈 많이 싸들고 와서 줄 서는 사람들하고 하나 골라가지고 하고 그 안에서 지 나름대로 보직도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촌 출신이다 보니까 더 떠받들잖아요. 같은 영화 감독이라도 서울 출신 영화 감독을 하면은 뭐 서울에서는 그런 애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전주 같은 데서 영화 감독 나오면 사람들이 막 오, 감독이야 막 이러거든. 기억이 나면. 그럼요. 그거 완전 다르죠. 예. 차원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 또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도 예. 자기의 그 잘남을 그렇죠. 진경준처럼. 진경준하고 좀 틀려요? 비슷하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좀 더 나쁘죠.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느낌으로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날 사실은요, 그게 제가 궁금했거든. 우병우가 포토라인에 쓰면 어떻게 할까. 네. 나는 솔직히 절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네. 틀림없이 저기서 한번 건방 떨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답변하는 게 검찰이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내가 대답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뜨갑시다 이렇게 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덤을 판 거지. 그렇죠. 예. 나와서도 똑같았잖아요. 나올 때도. 그걸 그렇죠. 본 우병우 검사 같은 경우는, 네.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 내에서 능력은 있지만 네. 후배 검사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못 받는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평이 약간 갈리는 게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약간 능력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우병우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이제
의외로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왜냐면 결정을 빨리빨리 해주고 이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제 후배 입장에서는 편하다. 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제 같이 일하는 검사도 있고 이제 밖에서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예. 이제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이제 거칠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안 좋게 평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죠. 예. 적이 많죠.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이제 그 특별감찰반 민정수석 산하에 거기 네. 압수수색도 했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거예요. 왜 김기춘 조사 안 하지? 네. 우병우 왜 안 치지? 네. 그 김기춘하고 우병우가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고 네. 공모고 네. 안봉근 이재만은 또. 안봉근 이재만 요 네 명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제일 그 증폭이 돼 있거든요. 네. 왜 미적미적거리고 있어요 검찰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그러니까 지시를 받아서 그걸 이행한 사람들에게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그 옆에서 그걸 방관하고 조장한 사람들이 사실 핵심이 저희가 봤을 때는 김기춘과 이제 우병우라고 예. 생각하는데. 안봉근 이재만 거기도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늘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다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혐의가 나와야 된다. 혐의가 나와야 부를 수 있다라는 점을 사실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검찰의 입장은 김기춘 오늘도 뭐 수사하지 않냐, 부를 생각 없냐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 이제 다만 우수석 같은 경우, 우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지난주 23일,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압색을 갔을 때도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갔을 때도 이제 검찰이 특정 자료를 찍어서 그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병우한테 가서. 네, 그 감찰 반실에 가서, 그러니까 그 자료가 추정되기로는 최순실과 관련해서 감찰을 벌이고도 그 조처를 취하지 않,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찍어서 그러니까 갔다. 그거를 저기 정확히 말하자면 민정수석실에 있는 그 특감반 사무실을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막 헷갈리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만 딱 처음에 속보가 딱 뜨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간 줄 알았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야 민정수석실을 치니까 그래서 최재경이 사표를 냈구나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 산하에 특감반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바깥 사무실을 쓰고 이걸 조홍천 의원이 설명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석수 사무실을 또 가서 압수수색했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알려줘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예. 지금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압수수색을 한 곳은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 예. 실. 경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 예전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산하에 예. 그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기도 하지만 공직자 비위 감찰을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어디 가가지고 뭐 얻어먹고 다니고 뇌물 받아먹는 것 같다 아니면 업자랑 맨날 골프 치러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잖아 민간인들을. 그러니까 외부 사무실을 항상 씁니다. 예. 예전에는 외교부 청사에도 사무실을 네. 하나 쓰고 있었고 지금 창성동 별관에 이제 있는 건데 거기를 가서 턴 거고 특별감찰반에는 이제 총상 검찰에서 파견 나온 부부장 검사급이 특감 반장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예전 같으면 사정비서관 밑에 있거나 네. 지금 같으면 민정 2비서관 밑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비위 감찰 조사를 하는 데고 이석수 씨가 했던 그거는 특별 감찰관이잖아요. 네. 예. 특별 감찰관은 그거는 이제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 예. 이런 거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는 별도의 기관이고 완전히. 그렇죠. 네. 이걸 이제 그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비처 하자고 하니까 이걸 네. 만든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길 치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니까 네. 우병우 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갈 때 우병우와 필요한 특정한 자료 내지 혐의를 가지고 가서 그걸 내놔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성과는 있었어요? 아마 그 자료를 당연히 이제 받아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우전 수석도 이제 검찰에 곧 소환될 것으로. 네, 이제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아마 좀 이르면 그러니까 다음 그거 주에. 말고 네. 또 나온 게 변호사 수임 관련해서 네. 뭐 탈세한 게 있다 이런 네, 거 그건 나왔고. 본인도 인정을 한 사실이라서. 예. 네. 이 건 갖고 그 구속 여부나 조사 여부가 결정이 되죠. 네.
이 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네. 압수수색한 거. 네. 예,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네. 직접 관여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최순실을 조사하고 덮어대는 거 아니야, 핵심 네. 내용이. 네. 그리고 최순실이 국정농단하는 그 상황에 중심의 어느 부위에 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우전 수석이 지금 받고 있는 주요한 거는 우전수석이라 그러면 아예 기분 나쁘니까 우병우라 그래요. 우병우가 우병우로 믿지 않는 게 다행이지 뭐. 우병우가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우병우 수석도 당연히 우병우도 당연히 이제 최순실을 알았을 것이고 예.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덮었다라는 그 혐의가 주된 혐의고 이제 이 사실 공소장에도 보면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응한 비슷한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전 수석이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본인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지만은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하고 이걸 덮으려고 했던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주된 수사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롯데 70억 돌려준 부분. 예. 그게 크죠. 우병우가 네. 안종범한테 알려줬다고 지금 네. 추측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병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여서 일단은 뭐 그 주된 혐의에서 이제 점점 가지를 뻗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종범 입장에서도 네. 우병우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현재.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예. 우병우가 제대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진술을.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네. 안종범은 그 내부에 있을 때도 우병우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종범은 어떻게 보면 완전 하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허드렛 심부름 다 한 거잖아. 예. 그리고 착실해가지고 또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 사람은 그 경제 관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실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메모왕. 메모 보면서 하루 종일 전화하는 게 일이래, 그 사람은. 아. 이거 시켰는데 이거 좀 하세요. 이거 시켰는데 이거 좀 하세요. 그거만 한대. 그러니까 안종범이 그러고 있을 때 모르긴 해도 아마 안종범도 수석이었지만 네. 우병우가 볼 때는 정말 우스웠을 거야. 그러니까 우병우는 위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 안종범은 그야말로 실무자급에서 전화 때리는 사람이니까 우병우가 같은 수석이어도 근데 나이는 안종범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수석이라고 앉았을 때 우병우가 안종범을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절대 보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거에 한 맺힌 대표적인 사람이 안종범보다도 김재원. 그렇죠. 정무수석. 네, 김재원은 대학교 동기면서 같은 검찰 출신인데 진짜 우병우 입장에서는 김재원은 사람도 아니거든. 지하고 같은 학번이라는 걸 쪽팔리게 생각할 거야, 우병우가.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렇게 김재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뒤로 들리는 얘기가 이거는 검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김재원이 자기는 정말 몰랐다. 최순실을. 그렇지. 그만큼 무능했다. 이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였는데 명색이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전혀 몰랐는데 지도 모르고 실장도 모르고 그러는 사이에 뒤에서 해먹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어떤 낭패감이 상당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쪽팔리는 게 김재원일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청와대에 있었으면서. 나는 김재원이 찔렀을 가능성도 많다고 봐. 검찰에. 네. 검찰에? 네.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김재원이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으쓱으쓱하고 다니는 아니 거야? 김재원한테도 한 칼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개무시당하고 살았다는 머리 얘기 벗겨져가지고 딱 돌았잖아요. 맨날 그렇게 살아. 예. 김무성 앞에 갖고 조폭 똘마니 같이 형님 살려주세요. 이거 예. 한 걸로도 됐는데 우병우는 동기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도. 근데 예를 들어갖고 김재원이 이렇게 순하게 생겼으면 모르는데 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맞박 툭 튀어나와갖고 눈 부라리면서 마치 엄청 센 것처럼 하고 난 거기가 실세인 줄 알고 거기에 사면복권 줄 대려고. 인생 될 뻔했어라고. 들었잖아요, 나한테 사석에서. 그러니까요. 정모식이 의원이 여기가 실세니까 우리 그쪽으로 한번 줄을 대자. 그래갖고 만날라 그랬다니까. 김재원 수석을. 나름 김재원도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무시당했으니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병우는 가는데 김기춘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뭐 김영한 그러니까 돌아가신 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이 되게 세세하게 지시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 부모도 지금 막 그 울분을 토하고 있고. 그쵸. 이제 어머님도 사실은 아들의 죽음 뒤에는 김기춘과 우병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영한 수석이 이제 청와대 간 뒤로 매일 술을 마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김기춘은 그리고 지금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종 차관이 이제 검찰에서 그렇죠. 이제 김기춘을 통해서 알았다. 그 진술은
맞는 내용으로 보나요? 그 진술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김기춘이 어쨌거나 지금 이때까지 한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에서도 혐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특검에 가면 검찰 수사도 어쨌거나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그 김기춘이 몰랐다라고 하는 게 좋다 뭐 다 이해하자. 그런데 대공 과장이었었잖아요. 대공 수사국장. 대공 수사국장 네. 75년서부터 네. 79년까지 네. 이때는 전국을 쥐락펴락했던 게 최태민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구국 봉사단 하고 그다음에 그 무슨 한마음 봉사단 이런 예. 등등한 게 최순실이 거기서 핵심이었잖아요. 네. 이게 전체 유신 이후에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중요한 전위 조직이었었는데 네. 거기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때는 알았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해를 해도 돼. 네. 자기도 우리 대공 그 수사국장 하면서 박정희 정권 유지하는데 핵심 중에 핵심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구국봉사단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네. 박근혜 영해와 관련되어 있었고 네. 최순실 바짝 붙어 있었고 그때 당시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양반은 뭐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성완종 리스트에 김기춘 이름 나왔을 때도 전면 부인이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자백께서 그 영화에 나올 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지 글씨 쓴 거 보여주면서 물어보는데도 예. 모른다고 그러고 자기가 말할 거 사인한 없다 거, 그러고. 사인한 거. 예. 예. 그런 사람인데 뭐. 근데 이제 김기춘의 혐의는 찾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도 지금 20일 날 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를 할 때 적용된 혐의나 어쨌거나 직권남용, 강요,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이었지만 예. 뇌물이 빠졌었잖아요. 그걸로 그렇죠. 논란이 됐었는데 예. 그렇죠. 검찰은 지금 어쨌거나 3일 연속 압색을 하는 것도 어쨌거나 뇌물 혐의를 네, 찾기 찾기 위해서 한다. 위해서고 지금 혐의가 어쨌거나 발견되는 사람을 봐주기는 쉽지 않은 구조고 이게 예. 어쨌거나 특검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뭐 검찰에서 할 거라고 어쨌거나 검찰 출입 기자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김기춘을 검찰이 뭐 좋아해서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병우만 해도 예를 들어 처갓집 얘기, 아들 얘기, 뭐 본인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 김기춘이 뭐 뇌물을 받아 먹었거나, 응? 예. 아니면은 뭐 저 재벌들 압박하는데 김기춘이 뭐 실제로 불러가지고 중간에 역할을 했거나, 네. 하다못해 김종호한테 지시가 내려갈 때 김기춘이 다 지시를 했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진술이 확실하게 아직 안 나왔다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가다 보면 김기춘과 관련한 진술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종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들어간 직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가기 전부터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러는 모습이 이 구도로 가다 보면 우병우가 짜놓은 그림에서 자기가 주범이 돼가지고 혼자 죽게 생겼으니까 미리 털고 간 예, 거죠. 미리 털고 가서 들어가가지고는 나는 억울하다. 사실은 시키는 대로만 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사전에 이렇게 예방이 될 수 있었는데 우병우가 중간에서 이렇게 네.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다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김기춘이 관여한 흔적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안종범은 다 털고 있나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지금까지 검찰 판단은 최순실을 정말 모르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안종범 수석은 자기가 이제 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예. 검찰이 이렇게 쓴 공소장 내용도 대부분의 안종범 얘기잖아. 안종범의 예. 진술과 다이어리를 바탕으로 예. 그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었던 예. 거죠. 대통령 혐의를 만드는데. 참으로 모범생이긴 하네 안종범이. 그렇죠. 예. 돌쇠 스타일이라고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근데 거기서 안 풀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던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거는 정호성 휴대전화하고 안종범 다이어리였지. 첫 번째 예. 공소장에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오히려 김기춘보다도 저는 이재만 안봉근이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는 사실은 혐의점을 찾으려고 덤벼들면은 많이 있거든. 인사에 개입한 흔적도 많을 네. 것이고 중간중간에 또 이권 관련해서 그렇죠. 두 사람 일이 많이 나왔기 예. 때문에. 경찰 인사도 안봉근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호성이보다 안봉근 이재만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근본이 없는 양아치에 가까운 스타일이거든. 자기 관리 면에서 보자면. 그렇죠. 정호성은 대학원 그 석사를 마치고 정호성이는 그리고 제가 들어봤더니요. 예. 걔는 고시공부도 했대. 고대 다닐 때 네. 사법시험 준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정호성이하고 같이 사법시험 준비하던 놈들이 또 검찰에서 잘 나가는 놈들이 있었더라고. 또 그 얘기를 들었네, 검사들한테. 예. 근데 걔가 지금 갑자기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대. 정호성의 친구가. 아니,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역할이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어떤 세 사람 역할이 분명했다고요. 안봉근은 어쨌든 운전기사 출신이잖아요. 그쵸, 원래가. 그래서 대통령이 안봉근한테는 철저하게 심부름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 중에서는 정호성이 가장 똑똑하고 박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호성에게는 그나마 이제 뭐 의논할 수 있는 일이나 그나마 그런 상의가 그나마 셋 중에 가능했고 나머지 둘은 정말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수석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정말 세 사람이 실세였냐 몽골이 3인방이었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일부긴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회사에 있는 총무나 비서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죠. 착하고 순순하게 시키는 것만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심부름 하면 네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더 실세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측근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거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눈에 덜 띄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그늘에서 움직이기가 더 편했을 수 있다는 거죠. 맘 놓고 해먹었다. 그렇죠.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최순실 만나서 뭐 하고 할 때는 그 둘이가 많이 움직였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차 타고 데리고 들어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안봉근이나 이재만이. 그러면 들어올 때 이재만이한테 최순실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들어오겠냐고. 들어오는 차 안에서 야 누구 저거 경비처럼 싸가지 없더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애 친구 아빠가 무슨 회사 하는데 그거 좀 봐줘야 되는데 챙겨봐 이런 얘기 다 했을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최순실하고 분명히 커넥션이 있을 거고 그거 관련된 일을 했을 것이고 혐의를 찾기로 덤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때 돌려보낸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집에 압수수색도 안 했잖아, 걔들은.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긴급 체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압수수색도 안 했잖아요, 그 두 명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명확치는 않지만 관계자들의 자택을 다 압수수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호성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휴대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이틀 뒤엔가 압수수색을 나갔잖아요. 근데 그 정리되지 않은 청와대 짐 속에서 이제 휴대폰이 발견이 됐잖아요. 본인의 여러 휴대폰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그게? 그게 난 이상하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그 세 명을 잘랐잖아요, 일단. 짐 싸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대포폰 쓰던 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싸갖고 왔는데 거기서 찾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집에서. 그 본인이 나가고도 이렇게 상황이 심각할 줄 모르고 정비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도 성공적인 압수수색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정호성 집을 압수수색한 게 네, 그때 치고 들어올 거라는 거를 이제 그 사람도 예상을 못한 시기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그 부분을 찾아낸 것이 뭐 가장 자기들이 잘한. 그러니까 그게 우병우 자른 게 크다니까. 우병우를 자르면서 잘라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우병우가 있었으면 우병우가 민정으로 있으면 다 알려주고 대비했죠. 그렇죠. 같이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병우가 잘렸기 때문에 검찰도 일단 그 우병우라고 하는 큰 우산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 이해 못 하거든. 이제까지 미적미적 그러다가 왜 하는 척하냐 이거야. 촛불 보고 그러는 건지. 진짜 국민들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촛불 보고 저렇게 무서워할까? 왜 이렇게 느닷없이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게 뭐 9월 말에 고발이 되고 10월 5일 날 형사 8부에 갔을 때는 검찰 내부에서도 안 하겠다는 거다. 형사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그리고 부장이랑 수사검사 한 명을 두고 하라는 건 안 하겠다는 의도다라고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저희 한겨레도 열심히 했지만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물론 한겨레가 그동안 열심히 보도한 게 있었고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한겨레도 열심히 했죠. 네, TV조선도 열심히 했어요. TV조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팩트들이 쌓인 거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팩트들이 쌓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실상 대통령이 시인을 하고 자백을 하고 1차 담화 때. 그때 이제 검찰이 특별수사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4-5명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시점이 그 25일이었습니다. 10월 25일. 1차 담화 이후에. 그러고 나서 28일 날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왜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검찰 자체의 논리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증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도 어쨌거나 더 이상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예.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지검장이 이제 본부장이 돼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이제 그때가 사실은 여론이 막 불이 붙어서 타오를 네. 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고요. 예. 그 상황에서 검사들을 추가로 투입해서 수사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팩트들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일선 평검사들 사이에서 야, 이 정도 됐는데도 못하게 하면 저 총장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네. 이거는 검찰을 죽이는 일이다 안 한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28일이 금요일인데 28일이요. 10월 28일이 금요일이고 네. 10월 29일이 첫 번째 촛불 시위가 폭발할 때예요. 네. 그때 뭐 그 자체적으로 이 경찰 추산 뭐 2만이니 2만 2천이니 그럴 때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청계천에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촛불 시위가 붙었고 네. 그다음에 11월 12일 날 네. 11월 12일 날 민중 총단결이 준비가 되고 있었던 네. 2주 전이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10월 29일이니까 10월 28일 날 결성이 되고 정정하겠습니다. 예. 27일입니다. 27일이에요. 그럼 27일이 10월 27일이 목요일이에요. 네, 네. 목요일이고 다음 날 금토 10월 29일 날 깜짝 놀랄 만큼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촛불 시위가. 네. 이러면서 그 분위기가 쭉 갔다는 거예요. 예. 증거가 많이 나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들이 분노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데 일단 국민 분노가 더 주요한 저기 동력이 국민들이 된 거고. 분노하면 검찰은 놀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검찰이 여론의 눈치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거는 국민의 눈치를 전 당연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왜 특별수사본부 막 꾸려지고 초반에 법조 네. 기자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셨잖아. 검찰을 취재하러 가면 네.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뭐 그 취재된 거 기자들한테, 있냐, 오히려 기자들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 네. 초반에. 예. 그게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언론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렇죠. 검찰은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이제 취재를 하는 기자들에게 내일은 이제 뭐가 나오고 나오냐. 이제 뭐에 지금 중점을 두고 취재를 하고 있냐라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검찰의 관심사였죠. 그때는 어쨌든 여론을 쫓아가는 상황이었다. 네. 예, 우리도 쫓아가기 위해서 광고를 듣고 계속 쫓아가겠습니다. 영부인 김치에서 김장김치를 판매합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겨울 시즌에만 판매하는데요. 김장김치에는 일반 김치와 달리 양념에 추가로 생굴, 밤, 청각, 참깨 등이 들어갑니다. 양념에 청각이 들어가 숙성될수록 시원한 맛을 내며 표고버섯 가루와 다시마 육수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재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북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근 영부인 김장김치. 지금 주문하세요. 전화 02-948-1519, 02-948-1519. 영부인 김치 홈페이지 그리고 imtv.or.kr, imtv.or.kr 마켓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장김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꽃 쓸 일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해두시고 반드시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 1,500개 작은 영세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국가조차 포기한 서민들의 삶 손잡고 극복하겠습니다. 1566-3528 1566-3528 좋은 사람과 플라워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번엔 꼭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하는데 어떡하지? 간단하잖아. 전국구도 열심히 듣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를 열심히 읽으면 되지. 맞아. 열심히 관심을 가지니까 바뀌긴 하는 것 같더라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세요. 정권 교체하려면 건강도 좋아야 합니다.
봉도사의 제1탄 골방 몸짱에 이은 몸짱 프로젝트 제2탄 나만 따라해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집니다.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끝까지 물어주마 나만 따라해! 근데 그때 이제 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이영렬 지검장이 본부장이라고 하고 뭐 법무부 장관이 결과만 보고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만 해도 아유 저것도 쇼하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영렬 그 검사장이 우병우 라인의 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김수남 총장도 특별히 그렇게 의지를 실어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관측이었는데 거기도 우병우 라인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따져보면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렇게 또 하는 척 하면서 무슨 또 이상한 짓을 벌일까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제 중견 검사급들한테 너네가 보기엔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내부에서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다음에 총장이나 지검장 같은 그 중앙지검 검사장 같은 사람이 이 미적거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니까 뭐 국민적인 여망에 부응하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 앞서서 1차원적으로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게 지 보신만 생각하고 조직을 생각 안 하는 거다. 응?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수사를 해야지 왜 쟤들 저렇게 미적거리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사실 이제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중요한데 이게 형사부에서 왜 저러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검찰이 그 청와대에서 정우성 핸드폰 이제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보고를 안 했나요? 네. 우병우가 없었으니까 못했죠. 당시에 이제 상황이 그때 촛불 집회도 열렸었고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에 청와대 이제 다다라서야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게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검찰총장이 수사팀한테 보고하지 마라. 너희들 보고하면 나도 청와대 그 법무장관한테 보고하고 법무장관도 청와대 보고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함의가 있는 건데 실제 그렇게 보고 안 하고 수사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 통해서 어디까지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나서는 그게 사실상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희는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판단으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네, 그렇죠. 이 사안을 사실 뭐 보고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어쨌거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도 하고 이제 검찰도 자기 조직에 이제 운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게 불가능한. 저 얘기는 계속 들어도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떤 얘기요? 검찰이 자기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수사를 쭉 한다. 이제까지 하도 그냥 권력의 이 개처럼 뭐 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주인을 물을 수 있을진 저는 40년을 지켜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이 혁명적인 상황인 것이 그런 것이죠. 그동안에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면은 이 어떤 그 정권에 가까운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을 향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죽을 울리는 수사를 할 때 그걸 거들어주는 언론이 항상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마치 잘하는 것처럼 받치면서 그걸 또 뒷받침하는 또 그 여당 의원들이 있었고 의원들이 나서서 공작을 하기도 했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사건을 말아먹을 수 있었는데 그럼 이제 사건이 좀 커질 것 같으면 무슨 연예인 그 뽕 사건 하나 그렇죠. 그런 거 덮어버리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라 온 언론이 일제히 지금 한쪽으로 쫙 달라붙어 있고 그 얘들이 무슨 장난을 칠래도 손발이 맞아야지 소위 말해서 빨대한테 흘려주고 빨대가 그러니까 흘려주면 받아가지고 기사 쓰고 기사 물타기 하고 딴 데로 끌고 가는 놈들이 있어야지 공작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이. 그 점이 크고 또 조직보호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보기에도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원종 씨도 그랬잖아요. 봉건 영주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법을 다루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상식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덮을 게 따로 있지. 그 태블릿 PC가 예를 들어서 거기 담겨 있는 게
그래도 된다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 그 진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호스트바 얘기네 무슨 뭐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또 입시 부정 얘기네 이런 것들이 쭉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피할래야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다행히도 안종범이나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고영태 같은 사람들이 박근혜를 배제할 수 없는 진술을 계속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물고 들어갔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든 어째 구속기간이 있으니까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공소장에다가 박근혜를 빼고 공소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호성 휴대폰을 들어본 이제 수사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둘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건 1급 기밀이라 그러면서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 이제 진짜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내용 같은 데에서 보안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당연히 못 들어봤죠. 철통같이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잖아. 15개. 네, 그건 특수일부에서 이제 지금 이원석 부장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정말 철저하게 짓고 다만 이제 들어본 사람들은 이제 수사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최 선생님한테 가서 컨펌 받아오세요. 그게 이제 그런 정도로만 지금 단편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보도가 됐죠. 네, 보면은 이제 제 추측은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언제 국무회의 해야 되는지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사람이 원래 점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수술 날짜도 점 봐서 받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를 받아야 되니까 그 택일 해달라는 것부터 누구 시켜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다 물어보라고 했을 거고 정호성은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녹음했을 거고 그 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국정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가 깨지니까. 그렇죠. 작살나는. 난 여기서 또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최변은 들어봤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게 근데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돌출적인 상황. 최순실 사건이 있으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예상 못했죠. 근데 이렇게 농축돼갖고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일정 시점 지나면 댐이 무너지든지 물이 댐을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까지 온 거야. 그렇죠. 우리가 다만 못 보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왔을 때 정호성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정말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감이 딱 잡히는 거지. 이쯤 내용이 있어야지 검찰들도 후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촛불이 횃불된다라고 하는 게 검사 입에서 나올 만한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해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여기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끝장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사 보안이 100% 지켜질 거라는 확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게 지금 특검으로 갖고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했는데 특검에서 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요. 그리고 진짜 심지어 내부에서는 나도 촛불 집회 현장에는 못 가지만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검사. 그 분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 고위 간부는 가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누가 알아보면 어쩌나 뭐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나이 50 초반에 된 사람이 나를 보고 막 도망가더라고. 그 사람 아니었나? 해안역 근처였습니다. 해안역 근처였었어요? 내가 거기 소주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그 이 대목에서 왜 그 중간에 LCT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최동욱 전 총장하고 김수남 총장을 겨냥한 거였다. 이런 식의 찌라시성 보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경위를 물어보는 노회찬 의원 질문에 대해서 안태근 검찰국장이 건방 떨다가 지금 또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노회찬 의원이 LCT 관련해서 보고했냐. 그때 청와대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분명히 노림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회찬 의원이 그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억나지 않는다. 청와대에다 보고했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검찰 보고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검찰국장밖에 없으니까 너 어떻게 해서 보고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앉아가지고 딱 이 자세로 앉아가지고 기억 안 납니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곧다우로 답변. 뭐라고? 했으면 했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그따위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잖아. 근데 이렇게 답변하고 그럴 때도
아니 검찰 고위 간부들은 촛불 시위 현장에 갖고 현장을 봤었다면서요. 저런 분들은 어떠한 뇌구조야 저럴 때는? 아니 일단 LCT 얘기 좀 뭐 취재하신 게 있어요? 왜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대통령이 그 발언을 했다는 네.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뭐 문재인 의원과 뭐 야당 의원들을 그러니까 그 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의도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맨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지. 부산이니까. 근데 그 뒤에 사실 LCT까지는 저희가 못 챙겨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튼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지금 달려간 거는 현교안이 제일 지금 힘들어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그 부산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이 그 봐주는데 관련돼 있어서 부산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보니까 최동욱 김수남이 있더라. 이렇게 돼서 얘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그래서 저기 검사들한테 물어봤거든. 안태근이가 왜 그런 거냐 도대체. 근데 안태근이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양아치과는 아니잖아요. 안태근이는 나름 젠틀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근데 안태근이가 평상시 모습 같지 않은 그 건방을 떨었어 거기서. 노회찬 의원 질문할 때. 그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안태근이가. 그랬더니 안태근이도 검찰국장 초짜도 아니고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핵심 중에 핵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태근이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래. 자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책임지고 정리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자기가 자기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관이 넘겨버린 거 아니에요 국장한테. 그렇죠. 자기 구렁이 답 넘어가듯이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뭐 직접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봐라. 그러니까 안태근 입장에서는 똥물이 제대로 튄 거지. 지도 사실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데 자기를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짜증을 낸 거라고 하더라고. 노회찬 의원한테. 그리고 동시에 법무장관한테 짜증도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자꾸만 이런 걸 우리 실무자들한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지 처지가 짜증이 난 거야. 내가 여기서 참 이런 진짜 인생 인터내셔널 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지. 요즘 많이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유명해졌어. 안태근이는 거의 우병우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내가 그 유튜브에서 봤을 정도니까. 그리고 안태근은 우병우하고 동기인데, 대학 동기인데, 그다지 친하지 않아요. 그 우병우를 안 좋아해. 우병우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아니, 그 중에는 또 한둘씩은 있죠. 술 얻어먹고 다니고 골프 공짜로 치고 이런 놈들은 좋아하지. 근데 안태근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우병우급이 돼버리니까 이거. 자, 이게 이제 궁금한 게요. 그 특검이 시작이 되죠. 언제 시작이 됩니까? 12월, 아니, 그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고, 12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가야지 특검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죠? 예상하기로는 한 11월, 빠르면 이제 11월 말쯤. 11월 말에 준비 작업이 시작되고. 준비 작업이 되고. 자, 그러면 검찰은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손을 딱 놓습니까? 이제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과정을 잘 몰라요, 국민들이. 사무실도 구해야 될 것이고, 이제 특검도 나름대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일이 주어졌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검찰 입장은 특검이랑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제 뭐 사무실 같은 거 구할 때 자료를 만약 요청을 하게 되면 이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자료 요구를 하는 순간 이제 넘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기간에는 검찰이 조금 더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라고 하면 검찰에서 할 것이고 이제 그때가 조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오버래핑 겹쳐지는 순간이에요. 그 20일은 당연히 겹치는 시간이죠. 그때 그래서 그 겹치면서 기존 검찰이 할 수도 있고 이제 특검이 준비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아까 얼핏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가요? 그렇죠. 너희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안 했는지. 이제 이거를 뿌리를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세계일보에서 그 문건 유출 파동. 그러니까 2014년. 박관천, 조홍천 등장하는 십상시 문건 사건이 뿌리인데 그 문건에 사실은 정윤회를 중심으로 다 돼 있는 것처럼 그때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최순실도 언급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확인된 건데 그때 회동하는 장소라는 강남의 무슨 중국집 이런 데가 장시호나 이런 사람들도 그 애용하던 중국집이고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죠. 그게 또 기록도 돼 있었고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박관천 씨는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했다는 거잖아, 자기는. 그렇죠. 근데 그걸 수사를 안 하고 다 덮어버린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때의 주역들이 지금 윤곽금, 김수남이 그때의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줄줄이 승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홍천을 그때 막 구속까지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고 기소해서 무죄 나왔고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몰고 갔던 그다음에 이제 또 배경과 정점에는 누가 있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 한 사람이 어쨌거나 자살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지금 증언이 나왔잖아요. 우병우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했었다. 그러면 이제 가라. 그런 부분들이 그때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진실을 가려버리고 이게 이제 골마 터지도록 상처를 악화시킨 거니까 특검은 당연히 그걸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고 그리고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우병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구자니에요. 네, 우병우는 네 아무래도 빠져나갈 지금으로서도 이미 뭐 상당히 지금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우병우가 세상에 그 김영한 전 수석이 그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억울한 상황. 그때 우병우가 김영한 수석 밑에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직접 김기춘에게 직보를 하면서 중간에 그 김영한 바보 만들고 그러면서 그때 문서 유출 사건으로 뒤집으면서 그때 공을 인정받았고 수석으로 가면서 이 농단의 핵심 중심 인물로 쫙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소위 그 껄끄러웠던 조홍천까지 다 아웃되니까 십상시들이나 최순실 입장에서는 더더욱 활개를 칠 수 있게 된 거고. 그때부터 더더욱 활개 쳤고 그 이후로 2014년 그 사건 이후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그다음에 그 재벌 그 털고 이런 등등의 과정이 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사도 제대로 되고 했으면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마지막에 특검에 넘겨주기 전까지 검찰의 자세와 지금 입장은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쨌거나 지금 검찰에서는 22일 그리고 24일에도 대기업들을 계속 압색을 하면서 뇌물죄 입증에 어쨌거나 수사력을 다하고 있고 특검으로 가기 전에 뇌물죄 한번 털 것 같은가요? 네,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롯데, SK 다 뇌물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고 눈치 안 보고 한다. 네, 그리고 대통령 수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걸림돌이긴 한데 어쨌거나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변호인은 지금 아무런 답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결국 하지 못한 채로 이제 특검에 넘겨줄 가능성이 이제 있는 저는 거죠. 그 대목의 포인트가 여론이 완전히 확 진짜 이제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더 타오르게 되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상당히 유력하게 검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 특검에 가기 전에 검찰이 현 상황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건 뭐냐면 너네들이 봐주려고 지금 이렇게 물타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니다는 쪽으로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거 모양 만들기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특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재벌에 대해서 막 하는 것도 우리가 뇌물 빼려고 재벌 봐주게 하려고 뇌물 뺀 거 아니다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는 척을 하든 실제로 하든 마지막에 뇌물죄는 어떻게든지 한번 좀 넣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모습을 보이면 이게 부담을 법원으로 누구에 대한 체포영장? 박근혜 체포영장. 부담을 법원에다 던져버릴 수 있거든.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 법원에서 안 받아줬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가능성 있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여론에 따라서 어쨌거나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초기만 해도 뇌물죄는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지금 뇌물죄는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 한겨레 전화해서 빈정거린 거 아니야. 그 차장 그놈이. 네, 여튼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뇌물까지도 이렇게 볼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지 사실 못했거든요. 10월 초까지만 해니까. 결국 촛불이 밀고 온 힘이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촛불이 계속 타오른다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도 어렵다고는 지금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네. 특검 가기 전에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온 거네. 특검 가기 전에 뇌물 수수죄를 꼭 한번 달아서 그것을 자기들 혼자 있냐 한번 좀 얹혀놓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나 체포영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화면이 뭐겠어요. 압수수색 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들고 가가지고 청와대 정문 앞에서 대체하는 모습에 사진 하나만 딱 나오면 검찰 제대로 했다. 저것들 봐라 이렇게 돼. 그거는 사실 국민 검찰이 되는 거죠. 국민 검찰이.
알겠습니다. 서영지 기자님 네. 감사하고요. 검찰에 대한 수사는 이 보도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검찰 얘기하면 복잡해요. 잘 맞아. 몰라요.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자,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네. 검찰이 마지막에 뇌물수수죄를 넣을 것이냐. 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로 갈 것이냐. 네. 가지 않으면 니들은 특검 가서 니들도 죽는다. 그리고 이렇게 가게 밀 수 있는 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촛불 현장에 나오는 것이다. 예.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혁명의 새 시대를 열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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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